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이고, 오늘은 다음 주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매도 타겟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으로 저희에게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해서 오늘은 공매도 부분에 대해 포커스 맞춰서 제넥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전체 종목이 공매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에 국한해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제넥신, 코스닥 150 종목이죠. 공매도 가능한 종목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매도가 지금까지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조성자인 기관은 공매도 여전히 가능했어요. 이번에 공매도 해제된다고 하는 공매도는 외인들이 공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밑도 끝도 없이 공매도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직 공매도 자체 이러한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간단하게 공매도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나는 공매도 잘 알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한 4분, 5분 뒤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들 말들 많은 공매도가 뭐냐? 공매도는 주가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아요.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것이 공매도인데, 흔히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공매도는 매수 후에 매도하는 일반 거래하고는 달라요.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 비싸게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자,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그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공매도 투자자가 증권사한테 주식을 빌립니다. 이걸 주식 차입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빌리면서 이 공매도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거금이나 아니면 보증금, 대여금이나 보증금을 증권사에 지급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대차 거래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차 잔고라는 것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돈을 공매도 투자자가 아직 갚지 않은 것을 대차 잔고라고 합니다. 대차 잔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 아직 갚지 않았다?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은 그만큼 언제든 공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어요. 일단 본인들이 주식을 매수한 적도 없지만 주식을 빌려가지고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매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이 주식이 현재 10만원이라고 합시다. 공매도 투자자는 이 10만원의 주식을 먼저 매도부터 해요. 당연히 높다고 판단했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했겠죠. 공매도 투자자는 이 주식이 5만원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5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다시 이 5만원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렸던 주식을 다시 증권사에 상환합니다. 이렇게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한 적도 없는 주식을 매도해서 얼마의 차익을 땡겼나요? 5만원 차익을, 그러니까 5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공매도의 공매도 거래 프로세스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공매도 거래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셨겠죠? 자, 많은 분들이 공매도 거래하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나쁜 거라면 어떻게 이 기능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쵸? 공매도의 기능 쉽게 이해하세요.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 보면 어떠세요? 사고 싶죠? 근데 이유는 몰라. 그냥 올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사고 보자. 근데 알고 보니 빈 깡통이네. 흔히 말해서 세력질 당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공매도의 순 기능은, 만약 엄청나게 뭐가 올랐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랐어, 이상해, 주가가 여기 있을 만큼 오를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방점으로 공매도로 과열된 주가, 시장을 식혀주는 기능을 해요. 어찌 보면 시장의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공매도하면 학을 떼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난 이 종목 공부하고 좋다고 확신해서 샀는데 공매 세력, 니네가 뭐라고 내가 좋다 하는 이 종목을 안 좋다고 하락해야 한다고 누르고 있네? 여러분이라면 이 공매 세력 좋게 보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것보다 더 공매도에 학을 뗐던 이유는 무차입 공매도,
지금 우리가 말한 건 일반적인 차입 공매도인데, 주식을 빌려서 차입해서 하는 차입 공매도인데 무차입 공매도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식 없이, 차입 없이, 주식 없이 팔고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하다가 들킨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얘네가 벌어들인 차입금에 비해서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받는 걸로 끝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학을 뗀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제넥신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인가?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주식을 빌려와야죠. 그걸 뭐라 한다 했죠? 바로 대차 거래다 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을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대차 잔고라고 한다 했잖아요. 아직 안 갚은 주식이 많다면 공매도 치기 위한 총알, 그러니까 실탄이 아직 공매 세력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제넥신의 대차 잔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최근 1개월간의 대차 잔고 추이를 볼게요. 자, 이때 좀 움직였던 때부터 볼게요. 4월 22일 이때가 얼마? 67만 4,351주의 잔고 수량에서 확 늘어났어요. 4월 26일자 85만 8,218주로 급격히 증가한 게 눈에 보이시죠? 단 영업일 기준 이거래일 만에 대차 잔고율이 약 18만 주 늘어난 겁니다. 자, 현재 4월 29일자 제넥신의 대차 잔고는 86만 7,532주입니다. 이만큼 빌려가서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공매도를 위한 실탄이 이 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이것만 보면 안 되죠. 하지만 거래되는 공매도 물량은 현재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 봐요. 최근 한 달 중에 가장 많이 거래된 공매도 물량이 여기 보시면 385주예요. 무슨 소리야? 공매도 아직 다음 주에 재개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없으셔야겠죠? 기관의 공매도는 계속 여전히 가능했다는 점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인이 공매도 폭탄을 쏟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 의견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 물량이 제넥신에 쌓이진 않을 것으로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매도 타겟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게 아니라 외인들도 간을 볼 것이라 전망해요. 공매도라는 것은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양날의 칼이에요.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공매 세력 입장에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면 공매 세력도 큰 낭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열이면 아홉은 이 공매 세력이 이겼어요. 이유가 뭐냐? 개인들은 기관 외인의 엄청난 물량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웠던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난 개인들의 유입으로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잖아요. 지금도 넘쳐나고요. 즉 예전에는 찍으면 눌렀던 개인들이 지금은 버텨요.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매수 유입으로 기관 외인의 매도세를 꺾어서 이길 때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넥신 개인들이 방어해 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냐? 아니면 급등할 거라고 너는 확신하는 거냐? 그건 모르죠. 아직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건 외인도 몰라요. 자, 제넥신의 공매 물량이 투입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GX19N의 임상 결과 발표 이유가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외인도 쉽사리 공매 물량을 쌓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제넥신은 아직 오픈되지 않은 큰 이슈가 될 만한, 큰 이벤트가 될 만한 일정이 남아 있어요. 바로 GX19N 임상 결과 발표. 아니 지금 임상 2회 이상 들어간 마당에도 지금 주가는 이렇게 비리비리한데 결과 나와서 뭐 달라지겠냐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은근히 기대는 하긴 해요, 사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지난번 윤진원 전무의 발표 내용에서 이번 임상 결과에 들어갈 내용을 얼추 힌트는 다 얻었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GX19와 GX19N의 임상 비교 결과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이 부분,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T셀 면역 반응도가 윤진원 전무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나 궁금했던 부분, 바로 여기. 기존 GX19의 T셀 면역 반응 스팟이 528 스팟이다. 이것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데, 이번 윤진원 전무가 언급한 면역 반응도는
500 스팟. 즉 기존 GX19보다 약 3배 3배가량 더 높은 면역 반응을 이뤄냈다고 우린 가늠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할 건 단순히 이러한 수치적인 데이터 결과를 떠나서 이걸 얼마나 포장하느냐, 얼마나 이슈가 될 것이냐. 포장만 제대로 한다면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선두, 이러한 상징성만 얻는다면 베스트죠. 가장 베스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시장에 관심이 없다, 포장도 제대로 안 한다, 그럼 나가리죠. 자, 다시 공매도 부분으로 접근해 보자면 외인도 이러한 잔존한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매도로 누르진 못할 것으로 봐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면 공매 세력은 반대로 개인들의 엄청난 유동성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도 섣불리 장담하긴 힘들 거라 봐요. 해서 그들도 일단 임상 결과 나온 뒤에 시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여부 파악하면서 공매도 접근을 판단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공매도 타겟이 될지 말지는 결국 GX19N의 임상 결과, 그 이후의 시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저희 의견은 정리해봤고, 주가가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전 상승분 사실 모두 반납했어요. 이전에 리스크 축소할 수 있을 때 하셔라 이렇게 언급은 이때 드렸지만 입술 꽉 깨물고 줄일 수 있을 때 줄이라 했더니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여기서 왜 정리하냐 이러면서. 자, 그대로 다 내려온 마당에 리스크 축소 이런 얘기 지금 해서 뭐예요? 다 지나간 얘기이고 다시 시작해야죠. 자, 이제 5월입니다. 당장의 공매도 걱정은 놓으시고 제발 임상 결과 발표만 진짜 회사가 포장 잘해서 따끈따끈하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5월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4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볼게요. 자, 오늘 4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TCC 스틸, 휴온스 EID 그리고 뉴까지 총 4종목 추천드려서 3종목은 익절, 1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 장 시작했습니다. 5월 여러분 모두 이기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